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 내역을 보면 TQQQ가 9,778만 달러, SOXL이 9,024만 달러, BULG가 7,069만 달러로 거의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상품은 전부 다 3배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FNGU, 얘도 3배 레버리지고요. QLD는 2배 레버리지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구글이나 QQQ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이것도 인기가 정말 많은데 1090만 달러밖에 되지 않고요. QQQ를 3배로 추종하는 TQQQ는 9778만 달러니까 QQQ보다 거의 9배나 더 많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TQQQ랑 SOXL 그리고 QLD는 ETF인데 BULG랑 FNGU는 ET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인데 Exchange가 거래소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펀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펀드가 맞습니다. 트레이드는 거래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우리가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ETF가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펀드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찾고 싶어서 환매를 하면 한 5, 6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ETF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개별 종목,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카카오처럼 실시간으로 그냥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에는 바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보수도 굉장히 저렴하고 거의 뭐 단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죠. 자, 반면에 ETN은 Exchange Traded Note의 줄임말인데 이 노트는 채권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래소에 상장시킨 채권이란 뜻인데 채권은 사실 만기가 있죠. 만기가 있고 발행사의 신용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TF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그 품고 있는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ETN은 발행사의 신용으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버리지라도 ETF보다는 ETN이 조금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레버리지 얘기를 하는데 레버리지도 사실 영어 단어입니다. 지렛대라는 뜻이 있고요. 지렛대를 이용하면 내가 가진 힘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 없이 내 순수 여윳돈으로 2배나 3배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보통 3배 레버리지를 많이 언급하는데 사실 2배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2배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기초 지수를 양의 2배수로 추종하게 설계한 것이고 3배 레버리지는 기초 지수를 양의 3배수로 추종하게 설계한 겁니다. 반대로 음의 배수로 추종하는 ETF도 있죠. 바로 인버스라는 건데요. 인버스는 기초 지수가 1% 오르면 1% 하락하게 설계가 된 겁니다. 인버스를 2배로 설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소위 곱버스라고 하죠. 만약에 곱버스 상품에 가입을 했다면 기초지수가 1% 오르면 2% 하락합니다. 반대로 1% 하락하면 2% 상승하게 설계가 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나스닥 100을 한 배수로 추종하게 설계한 것이 QQQ인데 만약에 나스닥 100이 1% 상승하면 QQQ는 1% 수익이 납니다. 반대로 1% 하락하면 1% 손실이 나겠죠. 난 이건 너무 싱겁다. 그럼 2배수에 투자하면 됩니다. 2배수로 추정하게 설계된 게 QLD인데 얘는 말 그대로 나스닥 100이 1% 오르면 2% 수익이 납니다. 나는 얘도 싱겁다 하면 3배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정하게 설계한 것이 TQQQ.
얘는 나스닥 100이 1% 오르면 3% 수익이 납니다. 3% 수익이 나면 거의 10% 가까이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반대로 3%가 하락하면 거의 10% 폭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뿐만 아니라 하락할 때도 똑같이 손실이 2배, 3배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하락장에서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가면 완전히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레버리지 장점은 상승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단점은 폭락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레버리지에도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가 아닌 그냥 평범한 한배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단일 종목이고 한 배수로 그냥 그대로 추종을 합니다. 근데 나는 대출 받을 여력도 안 되고 대출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생기니까 좀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시시하게 투자하는 건 싫고 그럴 때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FNGU, TQQQ, QLD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만약에 100% 여윳돈으로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쫄딱 망해도 그나마 타격이 덜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크게 손실이 나게 되면 내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대출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가진 여윳돈 내에서 뭐 2배든 3배든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버리지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투자자의 성향과 멘탈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1원이라도 손실이 나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분들께 주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거의 없더라도 마음 편한 정기 예적금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괜히 주식 투자했다가 하락장에서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내 자산을 지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산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같진 않겠죠. 원금 손실, 뭐,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기꺼이 감수하고 나는 그래도 주식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격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위험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100% 여윳돈으로 초우량주에 가급적이면 장기 투자하시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종목은 너무 뻔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나 애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정도가 되겠고요. 특정 종목이 아닌 지수로 투자해도 됩니다.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 이런 지수를 기반으로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ETF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100은 QQQ, S&P 500은 SPY 뭐 이런 ETF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인데 평범한 투자로는 내 인생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 명문대 졸업해서 대기업 취직해도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뭐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냐. 꿈의 연봉 1억.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봉이지만 실수령액은 600만 원대입니다. 물론 너무 큰 돈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600만 원씩 숨만 쉬고 저축을 해도 평생을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왜냐면 600만 원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뭐 통신비에 차량 유지비, 보험료 이것저것 다 떼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게다가 자녀까지 있으면 이건 뭐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일 정도로 600만 원 너무너무나도 큰 돈이지만 사실상 요즘 같은 시대에서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돈을 불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생을 담보로 너무 큰 모험을 걸자니 만약에 잘못되면 오히려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평생 빚에 허덕이다가 고생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출은 저는 반대하는 편이고요. 100% 여윳돈 내에서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면 그나마 기대 수익률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레버리지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레버리지는 절대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다. 차트를 꼼꼼하게 봐가면서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된다. 이게 마치 절대 불변의 공식처럼 좀 자리 잡은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큰 폭락장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레버리지 장기 투자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나스닥 100을 한 배수로 추종하는 QQQ, 그리고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는 TQQQ,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 10개 기업에 3배로 베팅하는 FNGU, 그리고 S&P 500을 3배로 추종하는 U-Pro까지 이렇게 5종목의 최근 5년 수익률을 보면 QQQ가 212%, U-Pro가 437%, FNGU 850%, TQQQ 1187%, SOXL이 1314%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랬는데 막상 수익률을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가 5년 동안 수익률이 1300%가 넘습니다. 만약에 스윙 투자를 했다면 1314% 수익이 나왔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결론은 레버리지도 잘만 하면 장기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2020년 3월쯤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있죠? 레버리지 ETN이나 ETF를 보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꾸준하게 홀딩해왔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과연 이 폭락장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손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그 전까지는 계속 앞서 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이 한 배수인 QQQ보다도 수익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웬만한 투자자들은 멘탈이 다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스윙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레버리지는 명가암이 뚜렷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장기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는 완전히 폭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 주식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레버리지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한 폭락장이 심하게 온다면, 또는 횡보장이 너무 길어지거나 주가의 등락을 너무 자주 반복한다면, 최악의 경우 지속적으로 우하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기초 지수 자체가 좀 튼튼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고 해도 장기간 동안 멘탈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 내가 투자하는 것과 추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추천을 해줘도 언젠가는 욕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장기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대다수는 큰 변동성을 사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레버리지가 무조건 위험하고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망하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레버리지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청난 폭락장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립식으로 해나갈 거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아무리 적립 투자라고 해도 사실 그동안 쌓아온 액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폭락장에서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윙 투자가 맞다, 장기 투자 상관없다 이 개념이 아니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내가 폭락장 견딜 자신이 있으면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나는 그냥 그때그때 분위기 봐서 먹고 빠지겠다. 이런 단타 개념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서 잘 운영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